자, 이제는 키워드로 블록체인에 더 다가가 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해시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는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오늘은 짝을 이루어가지고 해시 키워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첫 번째 짝은 메인넷, 테스트넷. 두 번째 짝은 핫 월렛, 콜드 월렛. 투넷, 투렛.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영어 단어 외울 때도 이렇게 뭐 연상법 굉장히 좋잖아요. 알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자, 과연 이거 이해에도 도움이 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키워드 메인넷. 이거는 어떤 겁니까? 메인넷 하면은 대표적인 메인넷은 뭘까요? 대표적인 것. 대표적이라 하면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 대표적인 거는 블록체인에서 비트코인이라고 봐야겠죠.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메인넷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암호화폐 시장 중에서 그 중에서 또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장에 영향력을 잃는 것이 또 이더리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메인넷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다만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것을 코인이라고 하고 메인넷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떠한 그 가상화폐 혹은 익명화폐의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토큰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독립적인 암호화폐로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종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좀 메인넷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일단 메인넷의 유무에 따라서 토큰과 코인으로 나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이 부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그 중요한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메인넷 그리고 메인넷을 가진 것이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을 독립적으로 사용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블록체인을 독립적으로 만들고 채굴 시스템과 그리고 자체의 어떤 트랜잭션 아이디를 만드는 기반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채굴, 그죠? 네. 채굴을 한 어떤 결과, 보상값을 전송하는 결과값으로 트랜잭션 아이디가 생긴다고 말씀드렸고, 네. 트랜잭션 아이디를 기반으로 한 보안 시스템, 해킹이 안 되는 보안 시스템과 이걸 이용한 인증 공증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까지 말씀드렸었어요. 네네. 이걸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메인넷은 기본적으로 채굴이라는 것은 좀 더 통합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작업 증명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채굴, 전송을 기반으로 한 전송에서 어떤 걸 전송을 하는 행위 자체를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하고 트랜잭션을 지칭하는 것, 수없이 많은 트랜잭션 중에 뭔가를 하나를 찾아내는 것을 트랜잭션 아이디라고 하죠. 트랜잭션 아이디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공증, 인증, 위조 방지 기술을 할 수가 있다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생략하고 독립적이지 않고 어떤 이 트랜잭션 아이디의 결과물로서 생긴 그 무엇, 이걸 토큰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즉 메인넷은 네. 갖고 있지 않는 네.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네. 하나의 결과물, 네. 즉 트랜잭션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네. 그러니까 이 영수증이라는 개념이에요. 네. 계속 말씀드렸지만, 즉 내가 자율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토큰이라는 거를 갖게 되면 이 토큰 시스템에서 내가 어떤 별도의 공증 시스템을 만들거나 네. 별도의 어떤 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냥 하나의 트랜잭션 아이디 결과값으로서 토큰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더리움을 1개를 보내고 토큰 5개를 받았어요. 그럼 5개의 토큰이 있는 거죠? 네. 그죠? 그게 5개의 토큰을 받았어요. 라는 기록이 트랜잭션 아이디로 남는 거고, 이 트랜잭션 아이디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토큰 거래인 겁니다. 네. 트랜잭션 아이디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적으로 블록체인 안에 있는 트랜잭션에 대한 거래일 뿐이라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큰과 코인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네. 다만 이제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 토큰을 이용해
토큰이라는 것을 어떤 시발점으로 해서 어떤 코인으로 넘어가는 어떤 단계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저는 또 제가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인넷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최근 기사에 나온 걸 보면은 뭐 최근 블록체인 플랫폼을 공개하거나 개발하는 그런 업체들을 보면 메인넷을 오픈한다라는 발표를 좀 자주 본 것 같습니다. 이 메인넷의 유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메인넷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의 독립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하나의 다른 블록체인인 것이고 비트코인도 하나의 어떤 다른 위상의 블록체인인 거예요. 블록체인이 하나가 뚱 있고 여기에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한 서로 다른 네트워크인 거죠. 이렇게 이거를 독립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메인넷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내가 토큰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떤 메인넷의 새빵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어떤 메인넷을 갖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미 성공한 소스를 기반으로 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그렇죠. 이 말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그 이더리움이라든지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자기 자신의 어떤 완결성, 무결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소스 코드를 공개한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더리움의 소스 코드도 비트코인의 소스 코드를 참고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의 원작자는 비트코인의 사토시인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소스 코드를 다 공개한 상태에서 어떤 메인넷을 만들 때 이걸 또 참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술적으로 달라졌고 어떠한 어떤 속도의 개선이라든지 알고리즘의 개선 그리고 여기에 어떤 다른 어떤 기능성이 포함되고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이미 성공한 소스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미 성공한 거를 가지고 할 때 여기에 이제 어떤 기술성이 없이 그대로 숫자만 바꾸거나 이름만 바꿔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인넷을 만든다는 것은 메인넷을 만드는 것 자체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메인넷을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엄청난 노하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넷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부테린이 백서에다 얘기를 하죠. 이더리움 만들 때. 부테린의 백서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메인넷을 만드는 거에도 비용이 들지만 유지 보수하는 데도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하려고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새빵살이에서 써. 이거 기술에 대한 걱정하지 말고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것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야 라고 해서 토큰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메인넷을 가지고 가는 것이 단순히 소스 코드를 변경해 가지고 쓰는 것만 그것 때문에 요거를 좀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것이 뭐 대단한 기술력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메인넷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운영하는 방식 자체도 굉장히 엄청난 노하우가 필요하고 비용도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소스 코드를 변경해서 뭔가 만들게 되면 이더리움이라는 것이 일단은 그 D앱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메인넷의 가장 큰 차별점은 뭐냐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는 전송 기능만 특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전송 기능에다가 별도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돈을 줄 때 예를 들어서 사랑의 영미야 이런 걸 쓸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만 할 수가 있었다면 이더리움은 사랑의 영미야 재밌는 게임을 보내줄게. 그래서 게임까지 같이 보내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거를 D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앱의 하나의 결정물로서 이 앱이 실행될 때 이 앱 중에 하나가 토큰인 거예요. 이게 앱인데 이 앱이 프로그램에 되는 것을 토큰 중 그 앱 중에 하나의 결과물로서 토큰이 있는 겁니다. 네. 자, 메인넷의 구축 여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소개를 또 중간에 이야기가 들어간 D앱까지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볼게요. 테스트넷, 이거는 어떤 개념인가요? 테스트넷은 이제 메인넷을 개발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비트코인의 그
비트코인을 만든 게 이제 사토시고 비트코인을 연구하고 비트코인을 조금 변경해서 만든 코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 라이트코인부터 비트코인 캐시라고 하는 것, 네. 우리가 지금 많이 이름을 짓고 있는 그 비트코인 캐시부터 심지어 이더리움까지 결국은 비트코인을 모태로 해서 소스코드 변경을 해가지고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만드는 거는 일상적으로 이제 가능하죠. 기존의 소스코드를 좀 변경해서 만들면 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제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블럭이라는 거는 블럭 H, 블럭 높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쌓인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시간적 순서로 쌓이다 보니까 이게 많이 쌓일수록 연륜이 깊은 블록체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갈 때, 이 정도 올라갔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 올라갔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 결과를 예단할 수가 없잖아요. 이 블럭 H가 이만큼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근데 막상 블록체인을 공개했는데 110만 번째, 150만 번째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블록체인이 멈출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테스트넷이라는 걸 가지고 얘가 가정적으로 150만 번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이 블럭을. 그런 테스트를 하는 것이 바로 테스트넷이라는 거예요. 메인넷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테스트넷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테스트넷에서 미리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버전을 블록체인 그 비트코인도 버전이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버전이 업돼 왔어요. 예전에는 전송 속도가 늦기 때문에 전송 속도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증인 기반의 그 전송 방식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것도 테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막상 이 정도의 높이에 도달했을 때 방식을 바꾼다고 내부 코드를 만드는데 이거를 지금 살아있는 네트워크에서 테스트를 못 하잖아요. 이거 멈출 수도 없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테스트넷을 가용해가지고 테스트넷을 이용해서 이것이 미래에 닥칠 위험을 미리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테스트넷은 메인넷이 어떤 문제가 미래에 발생할지에 대한 테스트를 미리 해보는 겁니다. 그것이 테스트넷인 것이죠. 네, 메인넷을 잘 구축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넷은 거의 필수로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메인넷이 만들어지는 전체 과정이 또 궁금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그 메인넷을 만들어가는 이제 전체 과정이 이게 이제 일반화해가지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성공한 네트워크 몇 일례를 들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이더리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오스라고 또 있어요. 그 이더리움을 또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든 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오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ICO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ICO를 하게 되죠.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고 해서 처음에 우리가 이런 걸 만들 테니까 그 전에 이걸 대처하는 영수증을 좀 줄게요. 영수증을 줄 테니까 영수증을 대가로 해가지고 이더리움을 좀 주세요. 어떤 코인을 좀 주세요. 이게 바로 ICO인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을 어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개발비를 가지고 메인넷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메인넷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한번 가정적으로 테스트를 먼저 해봐요. 테스트넷에 참여할 사람들을 일단 모집하죠. 그 초기에 이더리움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그 테스트넷에 참여해서 테스트넷을 한번 가정적으로 실제로 이 테스트넷을 가지고 보상해 줄 건 아닌데 이 테스트넷을 한번 채굴을 해보는 겁니다. 테스트넷에서 이상 없이 문제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이 테스트넷에 문제가 없는 것을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합니다.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처음에 우리 실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만드는 이 실체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아예 코드를 보여주면서 소스 코드를 한번 보고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 한번 판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진넷 같은 데다가 지터허브 같은 곳에다가 이거를 올리게 됩니다. 소스 코드 전체를. 그래서 이 소스 코드가 한번 올라가게 되면 또 다른 쪽에서 이걸 또 참조해서 좀 변화해서 또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이더리움 혹은 뭐 비트코인을 참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반드시 또 오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연유로. 그래서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메인넷을 오픈을 하게 되는데 메인넷을 오픈할 때 어떻게 하냐면 기존의 코인을 스와칭을 하는 거죠. 스와핑을 합니다. 즉 이더리움 시스템에 있는 이더리움 코인을 이오스 코인과 교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이오스랑 이제 이오스는 이더리움에서 작동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교환하는 거를 마지막으로 메인넷에 등단을 메인넷을 완전하게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게 되면 이후에 개인 간 지갑끼리 이오스 코인을 가지고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끝나게 되고 이 시장에서 이제 뭐 상장을 한다든지 하는 또 절차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메인넷을 운영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이게 과정이 되는 것이기도 하겠죠. 네. 좀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ICO를 하고 네.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네. 이게 이제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ICO를 했을 때 어떤 바람직한 방향성인 것 같아요. ICO를 한 거를 가지고 메인넷을 만들어요. 네. 메인넷과 테스트넷을 같이 만드는데 네. 테스트넷을 이제 메인넷과 테스트넷을 만들어야 ICO를 하고 나서 테스트넷에서 문제가 없음을 알게 되면 메인넷을 발표를 합니다. 그죠? 네. 메인넷을 발표를 하게 되고 메인넷 발표하게 되면은 기존에 ICO 받았던 그 토큰과 여기 있는 코인과 교환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코인과 토큰과 교환을 해줬다면 이제 토큰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이 여기 있는 코인이랑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해주면서 이제 개인 간의 거래가 활발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상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과정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메인넷과 테스트넷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서 그 과정들까지 자세하게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두 개 또 남았죠. 이제 핫 월렛과 콜드 월렛, 이거를 공부해 볼게요. 자, 월렛은 일단은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지갑인 거잖아요. 근데 왜 이게 뜨거운 지갑, 차가운 지갑, 왜 나뉘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게 왜 뜨거운 지갑, 차가운 지갑 나눠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뜨겁다는 것은 이제 지금 막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막 넣었다 뺐다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좀 따뜻하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이제 핫 월렛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온라인, 그러니까 인터넷에 연결된 어떤 지갑을 얘기해요. 인터넷에 연결된 지갑에서 어떤 그 코인이 출금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월렛 얘기를 나왔으니까 한번 거래소에서 쓰고 있는 월렛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대부분은 이제 내가 핫 월렛인지 콜드 월렛인지를 몰라요. 거래소에 이제 거래를 하는 분들은 내가 비트코인을 한번 사고 싶어요. 1비트코인이 이제 얼마인데 이걸 내가 1비트코인을 한번 샀습니다. 거래소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월렛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에서 빠른 거래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거예요. 거래소에서 대신 이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네. 실제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에다가 위임을 한 거죠. 내 코인을 좀 갖고 있으시고 나는 네. 그거 지갑도 없습니다. 나중에 출금할 때 이걸 좀 빼주세요. 일종의 아이오인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나중에 내가 이거 샀으니까 이 당신들이 만들어준 이 증서에 의해서 내가 나중에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약속 증서만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거래소에서는 우리가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을 소유하려면 우리가 코어 지갑이라는 것을 모바일 단말기나 혹은 인터넷 그 PC상에서 다운로드를 받게 되거든요. 월렛을. 그럼 이제 그곳에다가 우리가 보관하는 상태를 핫 월렛에 보관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입출금이 되게
편하고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하드월렛에 단점이 있는데 혹시 단점이 뭔지 아세요? 아, 제가 척하면 지금 감이 옵니다. 뭔가 지금까지 방송에서 단점 하면은 뭐 해킹 이런 거 보안 문제에 취약하다? 아닐까요? 척척 알아맞혀 주시는 척척 박사님. 네. 네, 그렇습니다. 그 핫월렛 상태에서는 온라인에 우리가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게 블록체인의 어떤 보안성과 관련 없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블록체인에 있는 코인이 보안 코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킹을 당하나요? 이거 자체, 분산장부 자체가 위변조가 되기 어렵다는 얘기고, 그리고 분산장부 안에 있는 코인을 내가 운용하는 열쇠가 위조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이 열쇠 자체를 탈취를 당하는 것은 일반 기술인 거죠. 일반 해킹에 관한 기술인 거죠. 내가 누군가 뒤에서 내 열쇠 비밀번호를 받다든지, 혹은 컴퓨터 자체에 해킹을 해가지고 그 월렛의 비밀번호 혹은 뭐 화면을 캡처한다든지 했을 때는 탈취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차단하는 개념, 이런 것들이 그 오프라인 상태로 요거를 저장하는 상태, 네. 즉 인터넷 상태가 아니라 프라이빗 키만 내가 갖고 있는 상태, 이거를 말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핫월렛 말고 콜드월렛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핫월렛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전혀 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프라이빗 키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핫월렛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실제로 그 움직이는 프로그램 안에 그 열쇠를 이미 열어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핫월렛을 좀 더 이제 금고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금고가 있긴 한데 집에 아무도 안 본다는 가정하에 금고문을 진짜 열어놓은 거예요. 잠깐 내가 막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비밀번호를 다 열어놓은 상태예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상태고, 그런데 코드 월렛이라는 것은 비밀번호를 내가 봉인한 상태인 거죠. 이 비밀번호를 정확히 말하면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데, 이 프라이빗 키를 내가 인쇄를 하거나 이메일로 혹은 내가 어떤 곳에다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갑에 돈을 이체한 상태에서 모든 정보를 지우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갑 정보와 연결된 프라이빗 키를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상태, 프라이빗 키를 내가 저장한 상태, 프라이빗 키가 있는 상태, 네. 이것을 코드 월렛이라고 하는 거죠. 나만의 프라이빗 키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해킹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이 가능하고 이런 단점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좀 거래가 불편하다라는 단점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핫월렛, 콜드월렛 중간 미지근한 월렛 이런 건 없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예. 자, 핫월렛과 콜드월렛 보다 좀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핫월렛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현금을 찾느냐 은행에다가 넣어놓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내가 중간에 막 이렇게 사용할 일이 있는 금액들은 미리미리 좀 찾아가지고 핫월렛에서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조금 내가 오랫동안 사용할 일이 없고 보관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키를 내가 별도의 저장 공간에다가 저장을 해놔요. 그러니까 원래 프로그램이랑 독립적으로 프라이빗 키, 즉 프라이빗 키가 일종의 문자열이거든요. 문자열이라고 하면 뭐 A, B, 1, 2, 3, 4, 1, 2, 3, 4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의미 없는 문자열인데, 이거를 나만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갖고 있으면 그 네트워크에서 언제든지 전송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이라는 전체 근거에서 내 코인만, 내 것만 이 프라이빗 키라는 어떤 열쇠를 가지고 전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프라이빗 키를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프라이빗 키를 혼자 알고 있었는데 네. 불의의 교통사고로 뭐 사망을 한다든지, 어휴. 혹은 누구에게 내 자식이라든가 누구에게 알려주지 않고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면 네. 찾을 방법이 없겠네요. 찾을 방법도 없고 그 코인은 세상에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아, 핫월렛과 콜드월렛. 자, 각각의 이렇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좀 용도에 맞게 좀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 네. 갑자기 가시기 전에 저한테만 알려주고 가세요. 아, 네. 제가
언제 갈지 몰라가지고 가기 전에 꼭 알려드리고 네. 가겠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넷과 테스트넷, 핫 월렛과 콜드 월렛까지 용어들로 만나본 해시 키워드였습니다.